시장을 보는 네 가지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급부터 차트, 거래량, 포트폴리오 네 가지 시선으로 시장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네요. 시선 집중에서 기관의 시선부터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종목이고요. 또 6월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기관의 수급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LG전자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큽니다. LG전자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지난달에는 시장이 주목하던 LG전자였는데 이번에는 젠슨황 미팅이라는 모멘텀을 하나 더 달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회동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그 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젠슨항이 이제 방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된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방한하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5월달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느 정도 매도세도 나와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차 깐부회동,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 젠슨항이 방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냐라고 보면 없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나 그때 주가 방향성이나 그때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호재나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랬던 모습세가 있었기 때문에 방한을 하면 뭔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방이 됐는데 저는 LG전자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LG전자의 약간 된 오명, 그러니까 LG그룹은 정말 주가를 못 간다. 이랬던 시장의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이제는 일정 부분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봤을 때는 재차 또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좀 크긴 합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11% 넘는 하락세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가 또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가장 크게 뛰어넘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증권가의 목표의 평균값은요 16만 원대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주가는 2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지 어떤 쪽에 무게 두시나요? 우리가 일전에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상향됐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라고 본다면 전 삼성전기를 예를 들고 싶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증권사 목표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려잡는 모습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목표가나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 높게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게 나와준다고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망설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증권사 목표가도 약간 후행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평균가가 16만 원대라고 했는데 직전 같은 경우는 또 20만 원 후반까지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LG전자가 증권사의 목표가나 이런 부분이 낮았다. 이제는 관심 받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LG전자 얘기해봤습니다. 이번엔 시선 집중해서 선 볼게요. 차트 움직임 통해서 종목 하나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냈던 두산 로보틱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아쉽게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다시 한번 빨간불을 뿜어내나 싶더니 오전 한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두산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나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어떤 구간인가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차 상승하고 나서 21선 자리에서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약간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날 종목 중에 하나다. 아까 앞서서 LG전자를 말씀해드렸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가전회사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엔비디아 젠슨항의 방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로봇회사 그걸 떠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공조 시스템까지도 납품하는 회사 점점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평가가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른 로봇주들 다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젠슨항의 방한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세도 된다. 근데 그 조정세가 21선까지 떨어져진다라고 보면 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방한 효과는 어떻게 보면 젠슨항 CEO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과격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런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좀 과감하게 만났던 기업들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하면은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5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엔비디아가 이제 손을 잡고 더욱더 한 차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21선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와 AI 협력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이 있지만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이 로봇주 중에서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집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몰린 종목인데요. 오늘은 현대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의 1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몰렸고요. 그리고 하루에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이 시장인지라 주가의 하락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약 10% 정도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앞선 종목들이 다 로봇 관련주인데 그중에서 저는 현대차가 제일 어떻게 본다면 가장 선두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버텨왔는데 이렇게 무너진다고 보면 또 재미없는 흐름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선 LG전자나 어떻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시작인 기업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더 앞서게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부분 이게 제일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실사용으로 하고 나서 개선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객사를 더 확장하면서 팔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현대차는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LG전자나 두산 로보틱스보다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은 있고 오늘 장에서는 약간 다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대해서 반등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조금 생각보다 시장에서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올라가줬고 오늘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차도 그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질 때 그때 현대차를 조금 더 공략하시는 방법이 저는 조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수급의 순환매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와서는 반도체, 이제는 기판,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뭐 세 가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현대차가 조금 약할지언정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는 키 맞추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오늘 시선 집중해서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좀 결은 다르지만 로봇 섹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조정 이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그룹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대차가 제일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막상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의 가정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집에 로봇을 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비용적인 부담, 공간적인 부담 뭐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장에 맞춰서 짓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과 이런 부분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했을 때 인건비 절감이나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작용이 되고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원가가 워낙 타이트해요. 우리가 자동차 한 대 팔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못 나옵니다. 거의 10% 초반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계속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에 더욱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돈을 잘 벌어들일 수 있는 점에서 현대차를 가장 우선 기업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관심주 찾아보겠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중입니다. 포트폴리오 중심될 종목. 오늘 네이버 소개해 주십니다. 지난주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줬던 종목이자 한편으로는 이제 주가가 갈 때 시장의 영향을 받아 조금 아쉬웠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주가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한 4%대 내림세 보이면서 24만 5천 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지난주에는 6거래일 내내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초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볼 법한 요인이 조금 더 있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젠슨항 방한유가에 톡톡히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시장에서 이제는 끝났다.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젠슨항 방한유가로 인해서 상승 탄력도 어느 정도 붙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젠슨항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이버 사옥을 가는 게 약간 점을 치고 싶습니다. 물론 사옥을 방문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깐부해동, 쌈수해동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더 높은 단계로 하는 부분이 사업의 확장성과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옥에 갈 경우에 약간의 MOU 건이나 아니면 협상 건이나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랑 계속적으로 협약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피지컬 AI 쪽이나 로봇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번 방안 이후로 더욱더 명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AI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회사였는데 이 AI 시대를 틈타서 이제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확장하고 있는 모습세.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최근엔 광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까지 확장하는 모습세가 있는데 그런 동반자 역할로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젠슨항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보다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가파르게 나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 거의 6,000 시대 때 6,500 이때의 가격대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지수는 거의 8,000대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네이버가 이번 젠슨항 효과의 가장 기대주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AI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CEO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다뤄봤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가 유일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오늘 주가가요 상승으로 전환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을 얼마쯤 매수를 해서 목표 주가 어디까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는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반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걸 젠슨항이
팀장의 이제는 사업 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화되면서 더욱더 기대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업 가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젠슨항 효과가 세론으로 끝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계속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에만 나왔던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나 엔비디아 효과를 도톡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네이버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잡아주셨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